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근대 조각의 거장, 오기스트 로댕의 걸작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예술가의 조각품을 넘어 인류의 지적 탐구와 고뇌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로댕과 이 작품의 관계, 제작 배경과 연도, 작품 형상의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작품이 지닌 깊은 특징과 의미를 함께 탐구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하며 조각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전주의의 이상적인 형태와 낭만주의의 감성, 그리고 인상주의의 순간적인 인상을 조각에 담아내며 현대 조각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심리와 감정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로댕의 예술적 철학과 기법은 당시 조각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조각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로댕의 예술 세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가장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유명 작품들인 키스나 칼레의 시민과 더불어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880년부터 1888년 사이에 제작된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옥의 문은 당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파리 장식 미술관의 문으로 의뢰받은 대작으로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은 지옥의 풍경을 묘사하는 거대한 청동문으로 수많은 인물 군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인물은 단테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지옥의 문, 상단 중앙에서 아래 지옥에 고통받는 군상들을 내려다보는 시인의 모습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바로 신곡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단테를 의미하며 그는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 사유하는 인물입니다. 단테는 지옥의 깊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영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운명을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이 조각상에 투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높이 71.5cm의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던 이 작품은 점차 그 존재감을 인정받아 1888년에는 독립된 작품으로 분리되어 더 큰 규모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작품이 지닌 보편적인 메시지와 강렬한 표현력이 로댕 자신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파리의 살롱에 독립된 형태로 출품되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1902년에 로댕은 그의 대형 작품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념비적인 조각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의가 1904년에 결실을 맺으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높이 186cm의 대형 청동 조각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간의 사유를 상징하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여 독립적인 걸작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이 작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철학적 깊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로댕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일 펜세로소, 즉 사색하는 자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서양 미술사 속에서 이어져 온 사유하는 인간의 모습을 로댕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형상과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주로 접하는 대형 조각상은 높이가 약 186cm에 달합니다. 조각상은 굳건히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완벽한 비례미를 자랑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감정과 고뇌를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오른손에 주먹을 턱에 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집중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마는 깊게 찌푸려져 있고 벌어진 콧구멍과 꽉 다문 입술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사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깊이 고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남자의 몸은 근육질이며 전신에 걸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특히 어깨와 팔 부분의 비율은 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댕이 낮은 곳에서 조각상을 올려다보는 관람객의 시선을 의식하여 형태의 왜곡을 통해 시각적 균형을 맞추려 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조각상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며 관람자로 하여금 마치 거인이 사색에 잠긴 모습을 올려다보는 듯한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조각상 전체를 감싸는 근육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과장되어 단순한 육체적 묘사를 넘어 인간의 정신적인 고뇌와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감은 작품이 단순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고뇌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조각상의 자세는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육체적 힘을 응집하여 사고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꽉 오므린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고뇌의 흔적이 담겨 있으며 팔이 교차되는 형태로 상체가 숙여지면서 생기는 깊은 그림자는 그의 진지하고 고뇌에 빠진 심리적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이 그림자는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과 같아서 관람자에게 더욱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로댕이 조각상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대상의 본질적인 감정과 정신을 포착하여 조형적으로 구현하는 데 천착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색의 묘사를 넘어 인간의 사고력, 지적 탐구력, 그리고 지혜 추구의 힘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폭넓게 해석됩니다. 로댕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가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찌푸린 이마와 벌어진 콧구멍, 꽉 다문 입술과 팔 등의 모든 근육과 꽉 오므린 발가락을 동원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작품이 단순히 이성적인 사유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전 존재를 통해 고뇌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사유는 머리만의 활동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총체적인 경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각상의 전신 근육에 깃든 긴장은 격렬한 마음의 움직임을 은결시켜 영원히 계속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정지된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면에서 활동이 일어나는 듯한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이 작품은 또한 그것이 놓이는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위치할 경우 지식과 지성을 사유하는 학자의 모습을 의회 광장에 설치된다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고민하는 시민의 모습을 묘지에 놓이면 죽음과 삶의 의미를 사유하는 인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사유와 성찰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서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로댕이 작품에 담아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생각하는 사람 진품이 여러 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국제적인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을 비롯하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코펜하겐 글립토테크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이 걸작을 만날 수 있으며, 흥미롭게도 한국에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의 진품 1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댕의 예술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 외에도 키스, 칼레의 시민, 발자크 기념비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들 작품 하나하나가 인간의 감정, 고뇌 그리고 영웅적인 면모를 탁월하게 포착하며 로댕을 근대 조각의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조각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후대 조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조각 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대리석과 청동이라는 무생물적인 재료가 어떻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근대 조각의 걸작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과 고뇌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의 예술 세계와 이 작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인류의 존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침묵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